다우지수가 마이너스 6.9%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은 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다.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약간의 고평가, 그동안 너무 투자 심리가 고조되었다, 그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포인트에서는 일단 시장이 더 간다라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그 추세의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재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시장을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이 폭락에 대한 내용들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천조 원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2차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그런 경기 투여, 그러니까 뭐 유동성 투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8,2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식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증시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다 같이 미쳤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일단 8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공매도 금지 기간의 제한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걱정이 조금 생기는 그런 부분이죠. 그동안 이제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안 되죠.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생기거든요. 아시죠? 네,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뭔가 진행이 돼야지 좀 큰 변화가 없이 나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완벽하게 반발심이 나오거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세가 나오게 되면은요, 시장 자체도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그냥 달려버리거나 아니면 야 이거 뭐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라는 그런 반발심에 주가가 또 크게 반등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재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어떤 상황들 좀 살펴보게 되면 하락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걸었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6.9%, 아침에 눈을 의심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860포인트 하락했다고? 1860포인트? 국내 증시가 2200포인트인데, 네, 다우지수가 하루밤 사이에 1860포인트가 날아갔다. 야,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요, 527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이라면, 사실 뭐 깜짝 놀랄만도 하죠. 그리고, 잘 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가 있어? 라는 그런 의문점도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려고 하면 핑계가 생기게 된다고요. 그동안은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해왔었던 시장이 바로 얼굴을 싹 바꿔서 나쁜 이야기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대유행입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경제 재개를 풀었었던 이 텍사스 비롯해가지고요,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 4개 주에서 2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요 20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를 다시 봉쇄할 수는 없다. 2차 유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재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려고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2차 대유행이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꼴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봉쇄가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국소적인 그런 그 제한적인 그런 그 신규 감염이 그 증가됐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식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태원 지역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주변 지역 딱 이제 상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터지더라도 이런 경제 회복의 어떤 상승 동력이 확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 막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도 막 이제 하늘길을 열린다 막 그러면서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빵 터져가지고 네 이쪽 지역 봉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봉쇄 하나로 그냥 비행기 안 돼 지금 아직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제 재개 다음 단계를 연기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의 다음 단계를 연기하겠다 이 부분인데 경제 재개의 다음 단계는 뭐였겠어요? 뭐 여행의 자유화라든지 뭐 기타 소비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내용이 될 텐데 지금은 이게 또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막 올라왔는데 다시 그 부분이 안 돼라고 하니까 그 부분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1차 대유행에 비해서 2차 대유행은 그냥 뭐 약화된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1차 때는 대비 없이 당하는 거고요. 2차 때는 뭐 마스크부터 기본 생활 방역부터 해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같은 특히 이제 서양 쪽에서는요. 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그 뭐 공원에서 산책도 가능해.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줄 알고 사람들 보니까 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고 뉴욕 주지사가 제발 마스크라도 써달라 이런 얘기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런 확진자의 증가가 좀 일어나지 않나 생각되고요. 경각심을 조금 불러일으켜 준다라면 아마도 이런 2차 유행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좀 제한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미뤄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에다가 연준도 나섰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크다. 그다음에 고용 등에 대한 이 악영향, 그러니까 나쁜 어떤 영향들이 당분간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울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연준이 이제 미국 실업률이 올해 말 9.3%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6.5%, 2022년 말에 5.5%를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용이라는 게 사실은 옐런 의장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4%대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5% 실업률이요. 4%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2022년이 돼야지 5%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부양 의지도 뭐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또 마이너스 금리 안 가겠다 뭐 등등의 이야기 계속해서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역시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경기 회복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이 됐냐면 2022년까지 점진적인 상승,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돌아보니까 2022년도까지 그러면은 경제 회복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 심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나쁜 소식, 올라가게 되면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해야 되는데요. 시장이 너무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죠.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이런 과매수 국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어제 마감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관들이 매도를 쏟아냈는데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쏟아냈는데 인버스 쪽에 투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시장 하방 쪽에 베팅을 좀 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서 지지력은 굉장히 강했지만 시장의 방향을 하방으로 봤다는 것은 아마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서 아침에 뭔가 수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네,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 쪽 매수가 좀 들어갔었는데, 이게 또 아침에 뒤집어지면서 아주 희한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해외 쪽에 영향을 받으면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뭐 상황인 만큼 국내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놨고요. 자, 폭락장에서 대비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폭락이 일단 시작이 됐어. 그래서 개파락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폭락 이전에 대비를 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비가 없이 폭락을 만났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를요? 폭락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대적인 모습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준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편승하는 대응을 세우셔야지, 폭락했는데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 사실 그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급락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악재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강한 악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 시점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잦아질 때까지는 일단은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일단 챙겨놓고, 또 저점 지지가 가까이 있는 것들은 폭락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얻어맞는다. 그럼 별 수 없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얻어맞는다는 각오를 하고 버텨주시면 되거든요. 자, 추세적인 부분들이 망가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모르죠. 왜냐면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과매수 국면 들어갔다가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유지된 상태 속에서 조금 이제 악재라는 부분들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1차 때보다 2차는 조금 더 약화될 것이다, 뭔가 대응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연준의 그런 경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이 부분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떨 때는 호재, 어떨 때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을 뒤집어 버리게 된다라면, 가능성만 있다라면 충분히 또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락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그냥 막 무서워서 집어 던진다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야 뭐 여기서 반대 매매가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가만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그 시점 이후에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보기가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만약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내가 대응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HTS 꺼놓으시고 그냥 주말을 즐겨버리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이 뭐 목요일부터 넘어온 장세이기 때문에 주말장 남아있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어떠한 대비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월요일날 흐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회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워낙 공포스럽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증시는 뭐 개파락 이후에 회복이 조금 힘든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반납이라거나 또는 이제 주가 하락,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대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조금은 힘든 그런 주말장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사이 속에서도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판 뉴딜 이쪽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판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5년간 48조 위안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5G, AI, 건설, 기계 등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번 연결해서 수혜를 한번 누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싸가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뭐 일단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그 중국 이 주한 중국 대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만큼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 개방성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네, 이런 식의 얘기했거든요.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야기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과거 뭐 차이나 드림 이런 거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짜증났어요. 왜냐면은 기회의 땅이니 어쩌니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 낮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공장 세우세요. 그래놓고 뭐 했어요? 다 기술 빼먹고 다 뒤통수 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을 만한 그런 포인트도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계속 그냥 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기술을 강제 이전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무역 협상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뒤통수 크게 얻어맞은 거 굉장히 많았죠. 네, 지금 뭐 전기차 쪽 시장이 커졌다 뭐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다 뒤통수 한 대씩 맞은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5G, AI, 건설, 기계. 지금 경기 부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첨단적인 어떤 정보통신 분야까지 우리나라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들어와 주세요라는 부분도 그냥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너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한번 와볼래? 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라고 좀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8,200조 원입니다. 8,200조 원. 그러니까 경제 건설 계획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참 중국은 마약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참 달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자, 어쨌든 뭐 기회의 땅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업들이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5G, AI 이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낼 것 생각되고요. 뭐 신인프라라든지 철도, 도로, 건설 이런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 근데 건설기계 쪽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1대1로 정책이라는 이런 걸 쓸 때 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두산인프라코가 사실 물 먹었죠. 네, 뭐 삼일중공업 자기네 기업들한테 다 갖다 밀어줘 버려가지고 굴착기 같은 경우도 뭐 잘 안 팔리고 막 그래서 네 물을 좀 먹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큰 기회가 있지만 이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네. 그냥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그냥 기회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 볼 때 그냥 덩치, 먹거리,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놈들의 그 숨겨놓은 발톱이 있잖아요. 네. 탁 그 부분들을 보고, 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게 큰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기업들과 이 정부의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관련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G, AI 뭐 등등 여러 종목들로 이렇게 나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뉴스상에서는요 뭐 KMW, 뭐 두산인프라코도 또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이 중국판 뉴딜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유진테크 또는 뭐 삼성전자까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주식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9월 달부터 종료가 되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사실 이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해버리게 된다면 생각해보세요. 공매도 금지를 제한을 풀었어.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다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 이렇게 된다면은 모양도 많이 빠질 뿐더러 공매도가 시장의 하락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공매도를 조금 더 금지하는 기간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가야 되겠다. 아직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들이 좀 위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는, 공매도가 딱 금지가 되면서 시기적인 부분도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대로 공매도 다시 하게 되면 개인들만 또 엿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그 조치 또는 추가적인 어떤 제한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공매도 제한이 풀리더라도 개인들과 같이 뭔가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괜찮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공매도 금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일단 뭐 일정 시가총액 이상의 대형 종목에게만 이런 공매도를 조금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매도를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해외 시장에서는 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있어야지 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좀 이런 참여가 시장에 참여가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그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매도가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시장이 받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이제 벌써 6월이잖아요. 시간 금방 가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로 3개월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방법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결론이 안 나올 겁니다. 논의 열심히 해봤자 뭐 회의 100날 해봤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증시의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라면 공매도가 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또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더 연장하거나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뭐 그런 그 전략들 좀 세워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우울하실 것 같긴 해요. 다우지수가 7% 폭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우울한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감이 컸던 만큼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락 시점에서는 대응하실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손 놓고 계시고요. 이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반발력에 의한 반등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시장은 그동안 과매수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긴 필요했다. 네, 이 말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걱정보다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분 나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내가 마음이 주체가 안 된다 이럴 때는 HTS 끄시고 네, 그냥 주말을 즐겨버리시는 방법 네,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판 뉴딜 이쪽에 주목하는 기업들 필요하다. 뭐 일단 중국에서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 딱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기회 같지만 사실 중국 쪽에서는 또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 기업들 끌어들여가지고 그거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쉽게 다가가지 말고요. 좀 애태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갑과 을의 관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보면은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참 그 돈만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중국인을 상대로 한다라면은 이게 신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해줄 것을 좀 제가 그냥 뭐 한번 바라보는 개인적인 바람을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필요하면 더 연장시켜주겠다. 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라도 아마도 그 공매도 금지를 연말까지로 다시 연장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별 주식에 대한 자신의 투자 의견을 결정한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뛰어들지 마라. 기다리면서 매수하게 될 확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주식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책 한 꼭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폭락했다.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해서 또 확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자, 주식 시장이 만약에 지금 다우지수는 7%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럴 때 사셔도 되거든요. 7% 폭락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번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7% 폭락해서 그냥 조금 밑에 거 떼어내버리지 뭐 생각하세요. 플러스 2% 올라올 때 마이너스 7%가 아니라 마이너스 5% 국면에서 내가 매수하겠다 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방향성이 확인이 되는 거 우리가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에 대비하는 자세는 바로 그거예요. 당장 액션을 취하지 말 것. 아시겠죠? 시장의 하락은 아프게 다가오겠지만 당장 액션을 취하지 말 것.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해라.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일단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네, 올 것이 왔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